알데하이드의 반응이 꽤 중요하다. 알데하이드가 은거울 반응을 해. 알데하이드가 은거울 반응이라고 해서 얘가 왜 일어나? 환원성 때문에. 환원성이 크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고? 알데하이드는 아까 산화가 잘 된다고. 지우. 네? 왜 내 말을 똑바로 안 듣고 지랄이여? 헛소리하고 이 새끼가 너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기 싫어요. 그치? 네. 똑바로 살아야 돼. 네. 알데하이드가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걸 해서 알데하이드를 확인하는데 알데하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수용액에 염기성 수용액 속에 은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암모니아성 질산은 원래는 암모니아성 질산은 질산은인데 암모니아를 많이 섞어준 수용액을 넣어주면 은이온이 은이 돼. 알데하이드가 카복실산이 되면서 은이 돼. 그러면서 이 은이 어디부터? 그 시험관 벽에 달라붙어. 그래서 은이 금속이 이렇게 유리 뒤에 달라붙어 있으면 거울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진 거울처럼 됐다 해서 은거울 반응이야. 이런 식의 반응이 진행되는데 산소 있으니까 산소가 OH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수소, 물 들어가면서 얘 하나 더 이렇게 해주면 그지? 산화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은은 잠깐만 산화수가 어떻게 돼? 1 감소하고 예. 탄소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3 2 증가하지 1 감소하고 2네 이렇게 돼? 응? 자, 은거울 반응의 반응식을 한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수법을 통해서 염기성 수용액에서의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반응식을 이렇게 못 쓸 일도 아니야. 적당히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요 은거울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포도당도 알데하이드다. 포도당도 알데하이드야. 그래서 포도당을 환원당이라고 불러. 알겠니? 당 중에 환원당, 알데하이드니까 환원성이 있는 당이다. 그래서 환원당이라고 부르고. 원래 포도당이 알데하이드거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요거 그리는 규칙이 뭐냐면 얘네들 각도 몇 도야? 몇 도야? 원준아 들었어? 원준이 생긴 게 인큐베이터인데 천재야 천재. 태어나자마자 109.5도를 알아요. 109.5도야. 근데 얘네들 얘 중심으로 정사면체 구조로 있잖아. 요렇게 그리는 원리가 얘네들이 배를 볼록 내밀듯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볼록 내밀듯이. 그러면 얘네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오겠지. 수소랑 OH가.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서 얘네들 위치가 이게 진짜 포도당일지 아닐지 나도 잘 몰라.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돼.
포도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쭉 꺾이다 보면 얘랑 만나죠. 그래서 얘 끊어서 이쪽에 연결하고 얘가 저쪽으로 들어가. 쟤한테부터. 그래서 얘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요 산소가 쭉 해서 얘한테 붙은 거야. 얘한테 붙고 그래서 수소 OH 탄소 이렇게. 헷갈린다. 이렇게인가? 얘 위치가 다르면 또 달라져서 아무튼 이렇게 돼. 아무튼 포도당은 알데하이드야. 그래서 포도당이 은거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7쪽으로 넘어가 봐. 고분자 나온다. 고분자. 대학원 전공. 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수업한 다른 반 일요일 그걸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흥분해서 떠들다가 끝난 듯한 느낌이라서 좀 차분하게 하려고. 차분하게. 얘들아, 고분자. 고분자보다는 폴리머가 더 익숙해. 고분자는 말이야 분자량이 10만, 100만, 100만 이상인 그런 아주 큰 분자를. 그럼 고분자를 어떻게 만든다? 저분자가 아니라 단위체라고 부르는 물질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붙여.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붙여. 몇 번 반복해서 붙이는지 몰라.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통제가 잘 안 돼. 그래서 단위체가 붙어서 고분자가 되는데 단위체를 모노머라고 한단다. 모노 하나, 폴리 여러 개 이렇게 달라붙는 반응이란다. 그래서 이 단위체가 막 붙어서 고분자가 되는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 불러. 중합 반응. 중복해서 합쳐진다라는 뜻일 것 같아. 나는 요 대학원 전공으로 한자를 본 적이 없어. 영어로만 봤어. 폴리머리제이션만 해서 무슨 뜻인지 중복해서 합성된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 근데 이 중합 반응 중에 첨가중합이 있어. 첨가중합. 자, 첨가중합은 탄소 사이의 모노머 단위체의 특징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다중결합이 있어. 일단. 그래서 요 다중결합 가장 간단한 게 폴리에틸렌이거든. 단위체야. 여기에 라디칼이라고 해서 전자가 홀전자가 만들어지는, 나머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홀전자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게시제라고 해. 이니시에이터. 게시제를 집어넣어 주잖아. 그럼 얘가 끊어지면서 전자 하나씩 갈라서 저기 난 저쪽에 붙을래 하고 이렇게 붙어. 그러면 전자 하나 남지. 그지? 109.5도
위치로 간단다. 알아서. 그러면 다른 놈한테서 또 야, 나 저쪽이 더 흥미있는데 하고 저쪽으로 가더라고. 그럼 또 하나가 이렇게 가겠지?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 이러한 중합 반응이 첨가중합이야. 첨가중합. 알았어? 기본적인 반응 자체가 첨가 반응이잖아. 아까 얘기했지. 첨가 반응. 불포화탄화수소에서 주로 염소기체를 넣으면 첨가중합,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그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중합 반응 이다 해서 첨가중합인 거야.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C2H 보면 얘가 원래 SN인데 좀 뭐랄까 전통적인 표현으로 에틸렌이야. 전통적인 표현으로 에틸렌이야. 에틸렌. 옛날엔 에틸렌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에틸렌이 단위체인 고분자 표시는 어떻게 CHH N 이렇게 쓴단다. 이렇게 쓰면 폴리 뭐 에틸렌이구나 해서 PE 이렇게 쓰고 이거 자주 봤지? PE 이렇게 생긴 거 PE 그 비닐장갑 이 PE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니들 그 왜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서 막 국수나 뭐 이런 거 시켜 먹을 때 붙으면 한 듯 하면서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걔네들이 PE 또는 PP 폴리프로필렌 해서 얘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는 메틸기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 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폴리프로필렌의 분자 아이씨 당황하지 말자. 흥분할 것 같아. 이렇게 그린단다. 이게 폴리프로필렌. 그래서 프로필렌이나 에틸렌 있잖아. 얘네들은 우리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돼야 안 돼. 안 된단다. 그래서 그 음식 포장 용기로 주로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이 있어. 그렇단다. 그래서 값싼 재료야. 값이 싸. 게다가 유용하고 분자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녹음점이 대략 160에서 180도 정도 된단다. 폴리프로필렌이. 내가 알고 있고는 그래. 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37쪽 아래쪽에 표 나와 있잖아. 대학 교재에 있는 거 띄어다가 붙인 거다. 그리고 이제 폴리 염화비닐 있지. 염화비닐, 염화바이닐, 바이닐기가 여기에 X 누군가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바이닐기야. 그래서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으면 염화바이닐이야. 그러면 폴리 염화비닐, 비닐이야 그게. PVC. 폴리 염화비닐. 바이닐 클로라이드니까 PVC. 그래서 얘가 이렇게 N개가 쓰여지면 이게 비닐. 우리가 흔히 비닐봉지 얘잖아. 비닐봉지. PVC. 자, 폴리염화 비닐이 있고
얘들아 뷰타다이엔이 있단다. 뷰타다이엔. 폴리뷰타다이엔. 뷰타 그러면 탄소 몇 개? 4개인데 다이엔면 이중결합이 2개. N이 2개라는 뜻이야. 이중결합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얘가 하나 이렇게 가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벌어져. 그러면 이 뷰타다이엔은 이렇게 되거든. 수소수소수소수 이렇게. 근데 말이야 폴리뷰타다이엔이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원래 기본이 되는 탄소 단일 결합하고 하나가 곁가지로 붙어 있는 이중결합이거든. 그래서 결합의 세기가 정확하게 2배가 아니야. 결합의 세기 자체만 보면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의 2배가 아니야. 삼중결합이 3배가 아니야. 약간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랍니다. 니들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 그러니까 고분자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러버야. 뭔 뜻이야? 고무랍니다. 고무. 특이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 파괴역학에서 배운 건데 나도 누르잖아. 그러면 아무 변화 없지. 근데 이제 얘가 유리고 저기에 크랙이 있는 막 그 흠집이 잡힌 아주 작은 흠집 유리면 여기를 누르잖아. 그럼 저기서부터 쫙쫙쫙 갈라져. 알아? 약한 부위부터 힘을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집중이 돼. 압력이 집중이 돼. 그게 concentration of stress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문구로 얘도 이렇게 막 이중결합이 널려 있잖아. 충격을 가해주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약한 놈 먼저 풀어. 이중결합이 풀려. 그럼 돌 수 있잖아. 니들 이중결합이 있으면 못 도는 거 알지? 이중결합이 풀리잖아. 그럼 돌아. 회전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양이 변해. 변했다가 놓잖아. 그럼 다시 형성하려고 되돌아와.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돼서 그 고무가 돼. 이렇게 이중결합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서 뷰타다이엔. 얘가 뷰타다이엔. 그리고 저기 니들 또 고무 중에서 요즘엔 SBR이라고 해서 고커 뭐야? 폴리스타이렌이야. PS라고 써있을 거야. PS. 폴리스타이렌이 뭐냐면 벤젠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 탄소 6개. 이게 스타이렌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폴리스타이렌 PS 폴리스타이렌이란다. 맞지? 써 있어? 페트 센스. 페트 PS라고 써 있지 않아? PET. 페트네. 좋은 거네. 좋은 거. 얘는 좋은 거. 근데 얘로 쓰면 안 좋아. 얘로 쓰면 좋은 거네. 페트네. 거기서 먹으면 되겠네. 아무튼 그러네. 폴리스타이렌이고 여기에 폴리스타이렌에 발포제 가면 스타이로폼인 거 알지? 알아? 얘가 이제 투명하거든. 폴리스타이렌이 좀 투명해. 그래서 얘가 어디에 쓰이냐면 저기 장난감에
창문, 비행기에 막 칵핏이라고 그러나? 그 위에 조종사 위에 덮고 있는 거, 그 유리 부분을 보통 폴리스타이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게 투명하거든. 얘가 이제 그 광학적 성질이 좋아서, 하지만 안경으로 나왔어. 왜? 벤젠고리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 라면 용기가 스티로폼 컵으로 되어 있는 건 되도록이면 먹지만 육개장 같은 거 종이컵으로 되어 있는 거 먹어 주로. 알겠어? 물론 이제 충분히 씻겠지. 충분히 세척해서 이게 뜨거운 물에도 잘 안 날아, 그런 스타일엔 성분이 잘 안 녹아 들어갈 거야. 충분히 세척하고 충분히 거쳤으니까 할 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종이컵에 있는 라면 먹는 거. 종이컵만. 참깨라면 맛있지. 신라면 뭐 그런 것들. 그냥 추천하는 거고, 혹시라도 아토피 있으면 먹지 말고 라면.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엄마를 협박하는 도구가 라면 먹을 거야? 진짜로 나 라면 먹는다!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연세대 갔나? 좋은 대학 갔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휴학까지 했어.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 그 새끼 가르치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그냥 피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긁어. 속상했어. 아무튼 SBR 하면은 스타이렌하고 뷰타다이엔하고 만든 고무거든. 뷰타다이엔이니까 또 이중결합도 있고, 그지? 스타이렌은 이제 벤젠고리가 좀 덩치가 클 거 아니야. 빈 공간을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고무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냉장고. 냉장고 안쪽 내벽 있잖아. 화연색으로 돼 있지. 예. SBR. 스타이렌 뷰타다이엔 러버란다. 전공. 거의 뭐 20몇 년 지났는데 뭐 30년 가까이, 30년 됐네. 안 됐다. 30년 안 됐다. 너무 신기하다. 자, 그렇단다. 이런 축합중합들, 그러니까 축합중합이 일어나려면 단위체가 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다중결합이 있어야 돼. 알아들어? 다중결합이 있어야 되고, 중합, 첨가중합이라고 했지. 축합중합은 잘못 말했네. 이번에 배울 게 축합중합이지. 축합은 축소되는 거야. 합쳐지면서 조그매져. 그러니까 둘을 그냥 더하면 분자량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을 더하고 18을 빼야 돼. 물에 주로 물이 만들어져서 빠지거든. 에스터와 반응처럼. 그래서 폴리에스터가 축합중합의 대표적인 고분자들이야. 자, 그 중에서 축합중합이 일어나려면 모노머가 모노머 뭐지? 단위체가, 이게 우리나라 내 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교수님하고 대화를 영어 단어로 얘기하고 서술어는 한국말이야. 뭐랑 뭐 할 때 레이쇼를 뭐 어떻게 해? 전공 용어를 쓰는데 그건 영어 단어고, 해봐 이게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게 속상해 죽겠다. 단위체가 특징이 작용기가 2개 있어요. 작용기가 2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 양옆으로 계속 축합 반응이 일어나. 물 분자의
형성하면서 에스터와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축합 반응 중에 하나야. 물 분자 빠져나가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대표적으로 그림 그려놓은 게 대학 교재에 있는 건데, 너희들 작용기에 COH가 카복실기지. 카복실기는 탄소화합물 작용기에 산성을 담당하고 있단다. 얘가 있어. 무조건 산성이야. 그러면 염기를 담당하는 작용기는 아민기라고 해서 아미노기라고도 하지. 아민기가 염기를 담당한단다. 자, 그래서 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고 부르는데,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얘랑 아디프산이라고 해서 COOH가 중간에 이렇게 탄소 4개 이렇게 있는 게 얘네 둘이랑 얘랑 반응을 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질소 또, 그지? 얘가 나일론이란다. 나일론인데 나일론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질소하고 질소 사이에 탄소 몇 개? 6개 있지. 질소하고 여기 질소 사이에 탄소 몇 개? 6개 있지. 나일론 더블 식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나일론이란다. 탄소의 개수를 요 사이에 숫자로 넣는단다. 5, 6도 있고 6, 6도 있고 이 탄소 개수에 따라서 약간씩 특성치가 달라져. 근데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까먹었어.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아무튼 이게 나일론이란다. 니들 나노복합체, 내가 이제 그 대학원 논문을 나노복합체를 썼는데 그때 이제 관련 논문이 50편이 안 됐어. 보통 석사 논문 한 번 쓰려면 관련 논문을 100편 이상씩 읽고 쓰거든. 난 막 여기저기 찾아봐도 50편이 안 되더라고. 그 중에 이 나일론하고 무기물질을 이렇게 나노복합체를 만드는 복합체를 만드는 실험을 도요타에서 하더라. 토요타 알지? 자동차 범퍼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 재료로 쓰려고. 나일론 굉장히 튼튼하다. 나 이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아이씨 죽어버렸다. 요 사이에 이렇게, 그지? 나일론 요 사이에 이런 결합이 형성되잖아. 물 분자 빠져나가고, 얘가 아마이드야.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아마이드. 뭐 닮았어? 뭐 닮았냐? 뭐 닮았냐? 펩타이드랑 닮았지. 그지? 펩타이드랑 닮았지. 이게 펩타이드 결합 아니야?
아미노산 2개. 그지? 얜 아마이드, 나일론에 결합 아마이드, 얜 펩타이드. 그지? 그러지 않니? 근데 얘가 재밌는 건 펩타이드는 반드시 이렇게 탄소에 탄소가 위에 있으면 질소에 수소는 이렇게 있단다. 신기하지 않나? 안 신기해? 근데 얘는 아무렇게나 막 돼 있어. 그래서 너희들 단백질에서 펩타이드 결합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수소 결합하겠지? 여기 밑으로 C, O 수소 결합. 이렇게 해서 단백질 내에서 수소 결합이 잘 이루어져서 그치?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배열이고 2차 구조는 얘네들의 입체 구조냐? 아닌가? 2차 구조가 뭐야? 3차 구조가 그냥 지들끼리 입체 구조잖아. 결정 알파 나선 베타 병풍 생명 했니? 모르니? 아이씨 생물 못한다니까 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분자가 만들어진단다. 천연 고분자도 있고 합성 고분자에 이렇게 어떤 중합? 첨가 중합과 무슨 중합? 축합 중합. 축합 중합이 있다. 그래서 축합 중합의 되게 대표적인 경우가 거기에 밑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걔가 위에는 나일론이지 아디프산하고 결합된 건 나일론이야. 아니 38쪽 얘기하는 거야. 38쪽에 아디프산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은 나일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밑에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테레프탈산하고는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뭐게 그게 바로 PET야. 걔가 PET야. 그냥 써줘. 나일론하고 위에 건 나일론 6.6, 6,6 써주면 되고 밑에 건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천연 고분자 하고 나와 있고 비누 얘들아 비누화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 있잖아 지방 지방의 지방산들 수산화나트륨하고 반응을 하면 비누하고 글리세롤이 만들어진단다. 비누하고 글리세롤이 만들어져. 근데 비누의 구조가 자 41쪽에 그림 봐. 이렇게 하고 막대기 이렇게 그려놨지. 얘가 무슨 기? 신수기. 얘가 무슨 기? 소수기 또는 신유기.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응? 내가 비워놨지 일부러? 그지? 그래서 비누를 물에다 풀잖아. 비누를 물에다 풀면 제일 먼저 어디에 분포하게? 친수기, 소수기가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어. 그러면 경계면에 있단다 이렇게. 먼저 표면에 풀려. 물 표면에 비누가 먼저 풀려. 이땐 투명해. 이땐 비누가 녹아 들어가도 투명해. 그래서 여기가 꽉 차잖아. 표면이 비누로 꽉 차.
비누 분자로 꽉 차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지들끼리 소수기끼리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구형 모양, 구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걸 미셀, 마이셀이라고 부른단다. 마이셀. L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아, 기억이 안 난다. 마이셀이라고 부르고 얘가 형성되면 때가 잘 풀려. 얘가 형성되기 전에 비누를 풀다가 마이셀이 만들어지기 전에 안 하잖아? 녹이지 않으면 때가 안 풀려. 이게 이제 마이셀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셀의 개수가 겁나 많아지잖아? 때가 기하급수적으로 녹지 않아. 마이셀이 녹아있는 상태면 때가 잘 녹아. 일단 요 사이에 때들이 녹아 들어가서 잘 녹아. 얘가 막 2배로 녹아 있다. 그렇다고 때가 2배로 녹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 세탁세제 넣을 때 적정량을 넣어야 돼. 딱 마이셀이 생기고 조금 더 효율적인 경우, 약간 더 농도가 진하면 조금 더 많이 녹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는다. 버리는 거야. 효율적으로 넣는 거야. 평형공학 시간에 대학원 때 별 쓸모없는 거 다 배워서 아주 그냥 화공과가 좀 그런 것 같아. 별 쓸모없는 것까지 다 배워가지고 그냥. 응? 그렇단다. 그래서 비누 얘가 이제 때 표면을 때이 박아서 표면적을 넓히면 좁히고 싶어 하거든. 표면적이 좀 좁아지고 싶거든.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니까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 둥글게 뭉치겠지 다시. 표면적을 좁혀. 그렇게 계면활성제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 2단원 문제 풀이에 집중할 거야. 열심히 준비를 해보자. 스톱 눌러주시고요.